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지난주 경찰에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 아동, 배임, 참 후덜덜한 것들입니다.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겠다던 그 법원 소송 외에 수사에서 처벌까지 요구한 것인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편인 박모 씨 경찰에 고소한 이유 뭡니까? 자신에 대한 폭행,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이런 혐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혐의는 일단 폭행이 있었고 아동학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 혐의까지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병합을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본인보다는 자식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불화를 참고 살면 되는데 네. 아이가 본인에게 아빠나 평생 지켜줄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이제 이런 싸움을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를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내가 먼저 빠져나오는 아이들을 적어서도 탈출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네. 재벌과 맞서는 게 두렵지만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빠져나온 후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별거 후 이혼을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아이들을 적어서도 탈출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육권 문제예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아이들은 현재까지는 엄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키우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박모 씨가 언론을 통해서 저런 동영상이라든지 녹취록 공개하는 것을 두고 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본인 얘기는 하는데 네. 전 다르게 봅니다. 저는 박모 씨의 저 목적은 양육권 때문이라고 봐요. 위자료 재산 분할 목적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주 간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시고 일단 저 남편분이 공개한 조현아 전 부사장 추정 동영상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일단 하나 듣고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보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만해. 나이도 중독자야. 참, 저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굉장히 그 남편을 좀 추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인태원 변호사님 아까 그 위자료 때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양육권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일단 첫째 재산 분할은요. 배우자 유책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재산분할 더 가져오고 잘했다고 덜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빼고요. 이 유책성,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냐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이제 폭행이냐 이게 위자료하고는 관계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위자료 역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래 이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이혼을 시켜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역사에서 아주 크게 차이나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제가 보는 거죠. 왜 제가 양육권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에서 이제 양육권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이의 의사입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러네요. 아이 의사 가지고 네. 아이 의사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면 현재 양육 상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대로 유지하라는 것대로 가요. 그러면 양육권을 찾아오는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 네. 엄마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안 좋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엄마가 폭행을 많이 한다. 폭언을 많이 한다. 거기다가 아이들에게도 아동학대가 있다. 이것들을 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해야 현 양육 상태를 깨고 양육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거가 되는 자료 같은 것들을 그렇죠. 공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네. 언론에 공개된 저것들이 다 법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모 씨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 양육권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여러 개의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화 통화하는 장면 하나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계속 내가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테라플루 먹고 그 나한테 어쩌라고? 아픈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감기 걸려 들어왔지 내가 감기 옮겼어? 아, 진짜 많이 아파, 지금. 그래서 어떡하라고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빈속에 감기약 먹는 자기 의사 맞아? 어? 자기 그렇게 개걸스럽게 미친처럼 도미조림 먹는 게 그게 정상이야? 어? 거지도 아니고? 창피스러워서 정말 거지같이 정말 창피스러워서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지도 아니고 자기 원래 약 먹고 취하고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먹잖아. 저 남편한테 하는 말이라고 약간 보이지가 않는데 도미조림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난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이 옛날에 그 땅콩 모양 사건 때 마카다미아 땅콩에 그거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았다고 해서 한번 난리쳤던 저는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되면서 네. 이 또 도미조림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남편이 계속 아프다고 하소연하는데도 조정 저는 옛날에 부사장은, 네. 이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하고 또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이 먹는 것도 보기 싫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 국민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인지는 우선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CNN에까지 대서특필돼서 이 뭐 갑질 이런 게 영어로 그대로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굉장히 나라 많이 망신이죠. 있었죠. 나라 네. 망신이죠. 그런데 이 2015년에 이제 이 땅콩이양 사건으로 그때 구치소에 몇 달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출산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마 추정컨대 대여섯 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 다른 건 뭐 부부 사이 일이니까 뭐 또 재판 소송 중이고 네.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명백히 이제 아동 학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귀를 막고 서 있는다든지 또 이제 지금 이 아이들이 이중 국적이잖아요. 하와이 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영어로 이제 또 뭐 아이들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훈계하는 모습을 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명백히 이제 아이의 상처가 이 과정만으로도 지켜보는 아이 가슴 속에는 이미 이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귀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랄지 네. 얼어붙은 채로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이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거를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조현아 이 부사장 자체도 네. 이 어머니 이명희 씨의 네. 그 모든 그 고성이랄지 뭐 말하는 용어 선택 톤 이런 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편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육에 또 예. 연결을 시켜서 그렇지만 말씀을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해주셨는데. 않기 위해서 네. 남편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조현아 부사장이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상처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네,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도미조림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막 다그치듯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녀에게는 식사 전에 젤리를 먹었다.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젤리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다그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영어로 혼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내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애가 와서, 저기서 애가 뭘 먹었어?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Jonah, you heard too, right? I keep on telling you not to eat before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그거 계속 얘기했어. 혹시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홍구택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 아이가 귀를 이렇게 막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뭐 고성인 거는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아동학대 혐의로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 사건의 사실은 쟁점은 네. 이혼은 이미 파탄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재산이라든지 뭐 위자료 문제도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를 현재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현아 씨가 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의사도 중요한데 어린 경우 한 10살 밑에인 경우에는 거의 엄마를 우선시 여겨요. 한 15살 정도 넘어가면 이제 본인 의사를 밝힐 때가 되면 네. 물어보는데 10살 이하는 본인 의사보다는 일단 엄마 우선을 보기 때문에 현재 일단 엄마가 데리고 있고 또 나이도 어리고 네. 그다음에 양육 환경도 보는데 뭐 둘 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엄마 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로 보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젤리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까지
할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아동학대 네.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혼 소송은 이제 작년부터 사후부터 진행했는데 고발을 네. 최근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고발을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걸 좀 언론에 좀 환기시켜서 좀 하기 위한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단순히 이제 재판 관계에서 판사가만 보는 거하고 국민들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저 정도 되면 엄마가 키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게요. 이게 결국은 조정은 안 될 거예요. 조정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들 둘을 또 한 사람은 엄마가 키우고 한 사람은 아빠가 키우고 이렇게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재판만으로 왜냐면 이게 사전 처분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재판만으로 가서는 내가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거 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네. 이렇게 갔을 거면 그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고발도 같이 했을 거예요. 여기 사실 고발의 핵심 포인트는 아동 학대입니다.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요. 네. 조금 제가 보기에 이제 와서 이게 공개되는 측면은 약간 불리하게 돌아가서 이게 좀 여론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남편분에 대해서 조전 부사장 측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다, 뭐 그 약물 중독이다, 뭔가 가정에 해태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양측이 지금 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 박모 씨가 공개한 영상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은 그 대한항공 이 재벌가의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몇 천억씩 너네 병원에 투자를 해줬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갑질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폭언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니까지 꺾어도 애들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 어? 세상에 너만 의사야? 니까지 꺾어도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다. 그 무슨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어? 너 병원 가서 맨날 빼빼 놀잖아. 너 그 병원에서 빼빼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를 몇 천억씩 그 병원에 들이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 그래서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진짜로. 나한테 유세 떨지마. 몸 안 좋은 걸로. 아이 좀 케어야. 뭘 부숴 어쩌라고. 어쩌라고. 사과를 제대로 해, 이 자식아. 샤워로 끝나는 뭐 하여튼 맥락은 뭐 대략 어떤지 알겠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 남편 박모 씨의 병원에 네. 실제로 그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몇 천억을 투자를 했나요? 그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액수는 확인 안 했는데 돈은 투자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 얘기 잘 보면 무슨 얘기죠 오해가 들리냐면 네. 예를 들어 조양호 회장이 성형외과 의사를 내가 사위로 얻었네? 딴. 그러니까 우리 사위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강남에 엄청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성형외과 병원을 차려줘야지. 자, 몇 천억 투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한진그룹이 이제 인하대학병원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인천 쪽에. 네. 거기에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국제 관련돼서 아마 외국인 진료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그건 이제 한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병원에 저 사위인 박모 씨가 국제진료센터장인가 이런 걸로 지금 부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위를 위해서 병원을 차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에 그냥 투자를 한 거고 그 병원의 사위가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간 것이지 사위를 위해서 그 병원에 몇천억씩 투자 이거는 좀 사실관계랑 어긋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네. 이게 뭐 이혼 소송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이 그 오너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했던 대로 CNN 그 외신에도요 이 대한항공의 갑질 사태가 저렇게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저 이제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였던 이명희 씨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요.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해서도 이게 참 제목이 좀 창피하긴 합니다. 하우스 오브 호러. 호러로 가득 찬, 공포로 가득 찬 집이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 같은 것들을 해놓고 있는데 이동훈 의원님 이거는 그 대한항공이 전 세계로 취항하는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데요. 저런 오너 리스크가 알려지는 것 좀 국익에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사 용어가 그러니까 국제 뉴스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인데 재벌만 하더라도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그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그 폐해,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게 가치가 있는데 갑질은 뭐 명백하게
그 부끄러운 단어가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이 지금 그 오너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까지도 아마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항공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이런 항공사가 어떻게 그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지 또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을 통한 그 경영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또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저 안타까운 어린이들 지금 9살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그 변화가 없으면은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대한항공을 경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외할머니죠 이명희 그다음에 어머니 그 조연아 씨 네. 이모 조현민 씨. 이런 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그 경영을 하게 될지 그런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조금 우려는 됩니다. 네. 단순히 그 오너 일가의 경영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오너들의 경영 행태 같은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